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신과 복수,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의 기록입니다. 50년 전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버렸습니다. 아니, 버린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었죠. 그리고 그 여인은 평생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68세 김정숙. 그녀의 인생은 한편의 비극이었습니다. 20대에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고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며 주변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지킨 것은 단 하나, 낡은 한옥과 그 안에 묻힌 추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50년 만에 그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 그녀가 지켜온 한옥을 부수겠다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재회가 아니라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 숲속에 유일하게 남은 한옥 앞에 고급 외제차 10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72세 박성철.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성철은 그의 부하에게 이 누추한 집 때문에 내 프로젝트가 5년째 막혀 있어. 오늘 안에 해결해. 성철은 정숙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68세가 된 정숙의 모습은 50년 전 그가 사랑했던 20세 소녀와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성철의 눈에 정숙은 그저 재개발을 방해하는 고집센 노파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김정숙이요? 내 이름은 박성철. 이 땅의 새 주인이 될 사람이요. 성철 씨? 나를 아시오? 상관없어. 어차피 오늘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다시는 볼 일 없을 테니. 정숙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언젠가 돌아와 자신을 찾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성철은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50년은 그저 헛된 꿈이었다는 것을. 성철 뒤에서 40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준혁? 성철의 적이자 동시에 이 프로젝트의 실제 설계자였습니다. 준혁이는 정숙에게 비웃으며 할머니, 시대 좀 읽으세요. 지금이 몇 년대인데 이런 낡은 집을 붙들고 계세요? 이 집은 내 인생이에요. 절대 안 팔아요. 준혁은 위협적으로 그럼 할머니 아들 은호 씨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세요? 제가 조사해 보니 빚이 꽤 많던데요. 준혁은 이미 은호의 약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부도 위기, 3억 원의 빚, 아내와의 불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제안은 간단해요. 집을 팔면 100억을 드리고 아들의 빚도 제가 갚아드리죠. 거절하시면 아들은 파산하고 손주들은 거리로 나앉게 될 겁니다. 정숙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내 시간이 아까우니 빨리 결정하시오. 나는 사업가일 뿐이요. 50년 전 자신을 사랑한다던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냉혈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의 아내 미란이 한옥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집 하세요. 미란아,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와의. 며느리 미라는 목소리를 높이며 무슨 아버지요? 평생 없던 아버지 타령은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이기적으로 구시면 우리 가족은 다 망해요. 미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보다는 돈이 중요했습니다. 100억이면 빚도 갚고 새 집도 사고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애들도 친구들한테 할머니 집이 한옥이래 하면서 놀림받아요. 이제 좀 현실을 보세요. 정숙은 며느리의 말에 칼로 베인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70세 언니 정희까지 나타났습니다. 50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던 언니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정수가 언니한테 집 절반 권리 있는 거 알지?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집이잖아. 언니 50년 전에 언니가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언니는 이 집 싫다고 나갔잖아요. 그게 50년 전이고 지금은 100억짜리 땅이잖아. 당연히 내 모 50억은 받아야지. 정희는 법적으로 집의 공동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과 정희는 자매였고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법원 가서 분할 청구 소송 내면 어차피 내가 이겨. 그러니까 착하게 집 팔고 나한테 50억만 줘. 정숙은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성철은 자신을 몰라보고 며느리는 배신했고 친언니까지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은호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끝났어요. 회사 부도 났어요. 뭐라고? 3억 빚을 못 갚아서. 채권자들이 내일 집 압류하러 온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은호는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45세 중년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을 지키려는 이유 알아요. 돌아가신 아버지 추억이잖아요. 하지만 어머니, 우리 애들은요? 우리 식구들은 거리에 나앉아도 돼요? 정숙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아들이 이제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우연히 준혁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아버지, 박성철 그 늙은이 아직도 김정숙을 기억 못하고 있어요. 완벽하죠? 정숙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준혁의 아버지? 설마 50년 전에 아버지가 그 두 사람 갈라놓은 거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도 완벽하게 성공할 겁니다. 정숙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50년 전 자신과 성철을 갈라놓은 사람이 준혁의 아버지 이태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도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1974년 정숙과 성철은 서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성철의 친구 태준도 몰래 정숙을 사랑하고 있었죠. 성철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로 떠났을 때 태준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숙에게 거짓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철이 해외에서 부자 여자와 결혼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성철에게는 정숙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정숙에게 접근했죠. 하지만 정숙은 태준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성철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태준은 분노했고 정숙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준은 정숙이 미혼모라는 소문을 온 동네에 퍼뜨렸습니다. 정숙은 손가락질을 받으며 은호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그 50년 동안 태준은 거대한 재벌이 되었고 정숙은 한옥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성철은 한옥을 조사하던 중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정숙에게 준 사진이었습니다. 성철은 떨리는 손으로 이것은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철아, 영원히 사랑해. 1974년 정숙. 그 순간 성철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50년 전 사랑했던 여인의 얼굴, 목소리, 웃음소리,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숙. 그 할머니가 정숙이었구나. 성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 동안 찾아 헤맨 여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성철은 은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회장님, 최은호 씨는 1975년 1월생입니다. 어머니 김정숙 씨가 미혼모로 키웠다고 합니다. 1975년 1월. 성철이 해외로 떠난 지 9개월 후였습니다.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은호가 내 아들이란 말인가? 성철은 45년 동안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숙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을지. 태준, 네가 이 모든 걸 성철은 모든 것이 태준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0년 전에도 지금도 태준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정숙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건설회사 회장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였습니다. 성철은 눈물을 흘리며 정숙, 나요? 성철이요? 당신이 나를 기억해요? 미안하오. 50년 동안 당신을 찾지 못해서. 두 사람은 50년 만에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은호가 내 아들이요? 정숙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이 떠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들었죠. 거짓말이요. 나는 당신만 사랑했소. 하지만 태준 씨가 보낸 편지에 태준의 짓이었소. 그 자식이 우리를 갈라놓은 거요. 두 사람은 50년 동안 오해 속에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만든 것이 태준이라는 것도. 태준은 성철이 진실을 알게 된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랄한 계획을 세웠죠. 태준은 준혁이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김정숙을 완전히 무너뜨려라. 어떻게요? 은호의 빚을 내가 인수했어. 이제 은호는 내 노예나 다름없지. 그리고 정숙의 언니 정희도 내 편이야. 태준은 이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채권, 정의의 소송, 심지어 미란까지 모두 태준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비밀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은호야. 엄마가 4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어. 무슨 비밀이요?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박성철 회장이 너의 친아버지야. 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5년 동안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들었던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것, 그것도 자신의 집을 빼앗으려는 그 냉혹한 회장이 친아버지라는 것. 은호는 분노하며 거짓말이죠? 이게 무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럼 저는 뭐예요? 45년 동안 저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한 거예요? 은호는 충격과 배신감에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정숙은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평생 거짓말쟁이. 은호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며 울었습니다. 미라는 은호가 집을 나간 틈을 타서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가 싫어요. 평생 미워했어요. 정숙은 놀라며 미라나, 20년 동안 가난한 시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친구들은 다 좋은 집에 사는데 저만 이런 낡은 한옥에서. 미라는 그동안 숨겨왔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이태준 회장님이 저한테 제안하셨어요. 어머니를 설득해서 집을 팔면 10억을 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편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적이에요. 정숙은 며느리의 변한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20년 동안 친딸처럼 사랑했는데 그 며느리가 이미 적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준혁의 정부 강혜진이 한옥에 나타났습니다. 35세의 악녀였죠. 할머니, 제 소개 좀 할게요. 저는 강혜진이에요. 준혁 오빠의 여자죠? 무슨 일로? 할머니한테 충고 하나 할게요. 이 집 빨리 팔아요. 안 그러면 할머니 손주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혜진은 정숙의 손주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귀여운 손주들이네요. 사고 안 나게 조심하셔야죠. 이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정숙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신은 괜찮지만 손주들까지 위협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철은 정숙과 은호를 지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태주는 이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태준이에게 그만해. 정숙과 은호는 내버려둬. 태준이는 비웃으며 왜? 50년 전에 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넌 정숙을 사랑한다며 내 앞에서 키스했잖아. 내가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아냐? 그건 50년을 기다렸어. 너를 무너뜨릴 기회를. 그리고 그 기회가 왔지? 너가 사랑하는 여자를 파멸시키는 거야. 너의 아들도 함께. 태준의 복수는 50년 동안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성철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정숙과 은호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죠. 정의가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정숙에게 지옥이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50년 동안 언니의 재산권을 침해해왔습니다. 이제 정당한 몫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법정에 나타난 증인들이었습니다. 태준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었죠. 김정숙은 50년 전 미혼모였습니다. 온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여자였죠. 그 집은 원래 정희 씨 것이었는데 정숙이가 편법으로 빼앗았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증인들의 말을 믿는 듯 보였습니다. 김정숙 씨 미혼모로 아이를 키운 것이 사실입니까?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그건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였습니다. 사랑이요? 책임도 안 지는 남자와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합니까? 법정 안의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숙은 68세의 나이에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술에 빠져 지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45년 동안 거짓말 속에 살았어. 나는 대체 누구야? 그때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은호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호 뭘 도와준다고. 박성철을 무너뜨리는 거요. 당신 친아버지라면서요? 45년 동안 당신을 버린 그 파렴치한을.
준혁은 은호의 상처를 이용했습니다. 은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배신감을 자극한 것이죠. 성철 회장의 비리 증거가 있어요. 이걸로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뭔데요? 어머니를 설득해서 집을 우리에게 넘기세요. 그럼 당신 빚도 다 갚아드리고 성철 회장도 무너뜨려 드릴게요. 은호는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과 가족을 살리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정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한옥 대들보에 올가미를 걸었습니다. 성철아, 미안해. 은호야, 엄마가 못났어. 바로 그때 성철이 한옥에 들어왔습니다. 성철이 비명을 지르며 정숙, 안 돼. 성철은 뛰어올라 올가미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성철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나는 이제 막 당신을 다시 찾았단 말이요. 정숙은 기력 없이 이제 다 끝났어요. 아들도 날 원망하고 집도 빼앗기고.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내게 필요한 사람이요. 50년을 기다렸어. 성철은 정숙을 꼭 안았습니다. 72세와 68세 두 노인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준혁과 혜진은 더욱 악랄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정숙의 손주들을 납치한 것입니다. 혜진이 정숙에게 전화를 합니다. 할머니, 손주들 목소리 듣고 싶어요? 정숙이는 경악하며 너희들이 애들을 어떻게? 할머니, 무서워요. 준혁이는 전화를 빼앗으며 24시간 안에 집 소유권을 넘기세요. 안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경찰까지 매수했기 때문이죠. 성철은 태준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50년이 지났잖아. 50년? 50년 동안 내 가슴에 박힌 못이 얼마나 아픈지 아냐? 태준은 50년 전의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숙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그녀는 너만 봤지?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 너가 해외 가고 내가 정숙한테 고백했을 때 알아?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당신은 성철의 친구일 뿐이에요. 영원히. 그 말이 내 인생을 망쳤어. 그날부터 나는 결심했지. 너희 둘 다 불행하게 만들겠다고. 태준의 복수는 사랑의 상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50년 동안 그 복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정숙은 모든 것을 잃고 죽을 것이고 너는 그것을 지켜보다가 미쳐버릴 거야. 그리고 은호, 너의 아들은 너를 평생 원망하며 살겠지. 태준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정숙의 파멸, 성철의 고통, 은호의 증오. 모든 것이 태준이 원하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정숙의 오랜 친구 옥순이 나타났습니다. 67세의 옥순은 50년 전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정수가, 이제 내가 증언할게. 50년 전 진실을 모두 밝힐 거야. 옥순아. 하지만 태준이가 너를 두렵지 않아. 친구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옥수는 50년 전 태준이 정숙에게 거짓 편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정숙을 협박하는 것도 봤습니다. 태준이가 정숙이한테 말했어요. 성철과 헤어지지 않으면 너희 가족을 파멸시키겠다고. 정숙이는 어쩔 수 없었어요. 옥순의 증언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성철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철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50년 전의 진실과 이태준의 범죄를 폭로하려 합니다. 성철은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태준의 사기, 횡령, 협박, 그리고 손주 납치까지. 이태준은 50년 동안 저와 김정숙 씨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밝힙니다.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72세 재벌 회장의 50년 복수극이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돈 때문에 아이들을. 미라는 자신의 탐욕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미라나,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제발, 우리 애들만은. 미라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20년 동안의 시어머니 사랑이 단 몇 주 만에 배신으로 바뀌었지만 자식의 위기 앞에서 미라는 제정신을 찾았습니다. 은호는 준혁이 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이들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호는 혼잣말로 나는 복수를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킬 수 없어. 은호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 씨 거래는 없었던 걸로 하죠. 제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준혁은 비웃으며 이제 와서? 이미 늦었어요. 제발.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45년 동안 증오했던 아버지보다 자신의 아이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성철은 기자회견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최은호는 제 아들입니다. 45년 전 제가 모르는 사이에 태어난 제 친아들입니다. 기자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45년 동안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이태준 회장이 저와 김정숙 씨를 50년 전에 갈라놓았고 저는 아들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성철은 옥순의 증언과 함께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50년 전 태준의 거짓 편지, 협박 증거, 그리고 최근의 범죄까지. 저는 제 재산을 모두 걸고 이태준과 싸울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국민들은 72세 노인의 50년 사랑과 복수극에 감동했고 동시에 태준의 악행에 분노했습니다. 성철의 폭로 이후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모든 범죄가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이태준, 이준혁 부자를 납치, 협박,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라. 준혁의 아지트가 급습당했고 납치된 손주들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할머니! 정숙이는 아이를 꼭 안으며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준혁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혜진과 함께 정숙을 납치하려 한 것입니다. 준혁은 혜진과 함께 한옥에 침입했습니다.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끝이에요. 집 문서에 서명하세요. 안 돼. 이 집은. 준혁은 칼을 들이대며 서명 안 하면 지금 여기서 죽여버릴 거예요. 바로 그때 성철이 나타났습니다. 내 여자한테 손대지 마.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다고. 72세 성철은 주저없이 준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이준혁, 넌 체포되었다. 준혁과 혜진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정숙은 성철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성철 씨, 고마워요. 정숙, 이제 안전해요. 경찰서에서 태주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50년 동안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소. 피의자는 50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박성철과 김정숙을 괴롭혀온 것이 맞습니까? 그렇소. 모두 내 질투 때문이었소. 태주는 5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거짓 편지, 협박, 사기, 그리고 손주 납치 교사까지. 정숙, 성철, 용서해 주시오. 내가 미쳤소. 70세 노인의 참회였습니다. 하지만 50년 동안 저지른 죄는 너무 컸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은호는 성철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아니, 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5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호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니?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저는 자격이. 아니다. 잘못은 내가 했어. 45년 동안 내 곁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야. 성철은 은호를 껴안았습니다. 45년 만에 부자 포옹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아들. 45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서 모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태준과 준혁은 구속되었고 혜진도 공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정의는 법정에서 패소했고 미라는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50년의 상처, 45년의 오해,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골. 이 모든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철과 정숙은 한옥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 나와 결혼해 주겠어? 하지만 우리는 너무 늙었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요? 50년을 기다렸는데.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성철의 과거 연인,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아들, 상류층의 무시와 차별, 그리고 가장 잔인한 적.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을 위해서는 더 큰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세 노인은 마지막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면회온 변호사에게 한수진을 찾아. 성철의 첫 번째 약혼자. 하지만 회장님, 그분은 50년 전에 그 여자가 성철을 얼마나 원망하는지 아나? 성철이 김정숙 때문에 약혼을 파기했거든. 그 여자를 이용하면 돼. 태준의 마지막 카드는 한수진이었습니다. 50년 전 성철은 부모님이 정해준 약혼자 수진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을 만난 후 약혼을 파기했죠. 65세가 된 수진은 50년 동안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성철에 대한 원망과 집착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태주는 그 원망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고급 승용차가 한옥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인은 65세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아했습니다. 한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정숙을 보며 당신이 김정숙? 네, 누구시죠? 나는 한수진.
50년 전 박성철의 약혼자였던 사람이야.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철에게 약혼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습니다. 성철은 당신 때문에 나를 버렸어. 50년 동안 나는 결혼도 못하고 그 남자만 기다렸어. 근데 당신이 뭐가 좋다고 성철이 나를 버린 거야? 수지는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겨우 이런 늙은 여자 때문에? 한옥이나 지키는 가난한 노파 때문에 나를 버렸다고? 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는 들어봐, 김정숙. 나는 성철과 결혼할 거야. 5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권리를 찾을 거야. 수지는 법적으로 약혼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50년 전 성철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기 때문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진이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박성철 회장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박민재 40세입니다. 정국이 술렁거렸습니다. 성철에게 은호 외에 또 다른 아들이 있다니. 50년 전 성철이 해외에 있을 때 현지 여성과 관계를 가졌고 그 결과 민재가 태어났습니다. 성철은 민재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숨겨왔죠.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성철은 해외에서 사업하던 중 외로움에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졌고 그 여성이 임신했습니다. 성철은 양육비를 보내며 민재를 키웠지만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일주일 후 40세 박민재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성철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성철은 당황하며 민재, 네가 왜? 한수진 씨가 연락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왔습니다. 제 권리를 찾으러. 민재는 냉정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에게 성철은 돈만 보내주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최은호와 똑같은 권리가 있죠. 아버지 재산의 절반은 제 것입니다. 성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재의 말이 맞았습니다. 법적으로 민재도 성철의 아들이었고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은호는 자신에게 이복 형제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호는 아버지 성철에게 또 다른 비밀이 있었어요. 저는 45년 동안 외아들인 줄 알았는데 형제가 있었다고요? 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제 뭘 믿어야 해요? 거짓말 투성이 인생이에요. 은호와 민재는 서로를 적대시했습니다. 민재는 은호가 45년 동안 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것을 질투했고, 은호는 민재가 재산을 노린다고 의심했습니다. 민재는 은호에게 당신은 4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다며?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똑같은 피해자지. 하지만 당신은 돈을 받았잖아요. 양육비를. 돈이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어? 나도 아버지가 필요했어. 두 형제의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이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성철이 정숙과 결혼하려 한다는 소문이 상류사회에 퍼졌습니다. 재벌 부인들은 모임을 갖고 정숙을 조롱했습니다. 들었어? 박성철 회장이 한옥 지키는 할머니랑 결혼한대. 68세 미혼모잖아. 50년 전에 혼자 애 낳아 키운. 우리 모임에 그런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어. 격이 떨어진다고. 재벌 부인들은 정숙을 사교 모임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숙이 성철과 결혼하면 자동으로 그 모임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정숙을 상류층 파티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정숙은 끔찍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어머, 당신이 그 유명한 김정숙 씨. 50년 동안 한옥 지킨 분? 네, 그런데 미혼모였다면서요? 요즘 시대의 미혼모는 흔하지만 50년 전에는 정말 손가락질 받았을 텐데. 박 회장님도 참 그런 과거가 있는 분과 결혼하시다니. 정숙은 모욕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50년 전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성철은 분노하며 당신들 입 조심해. 어머, 화내시네. 사실을 말한 건데. 성철은 정숙의 손을 잡고 파티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이미 깊어졌습니다. 파티 후 정숙은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당신만 손해예요. 저는 상류층과 어울릴 수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사실이잖아요. 저는 평생 한옥에서 살았고 미혼모였고 가난했어요. 당신은 세계적인 회장이고 우리는 안 맞아요. 정숙은 성철에게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성철이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당신도 알잖아. 당신은 성철과 어울리지 않아. 나는 성철과 같은 계층이야. 50년 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 당신이 정말 성철을 사랑한다면 놓아줘. 당신 때문에 성철이 상류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 수진의 말은 정숙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실제로 성철은 정숙과의 관계 때문에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철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벌들이 성철과의 거래를 끊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장님, 이번 달에만 3개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습니다. 모두 김정숙 씨 때문이라고. 뭐? 재벌 부인들이 남편들을 설득해서 저희와 거래를 끊고 있습니다. 미혼모와 결혼하는 회장과는 일 못한다고. 성철의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제국이 정숙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최근 들어 자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결국 성철이 쓰러집니다. 아버지, 성철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기요? 그럼 길어야 6개월입니다. 치료해도 완치는 어렵습니다. 72세 성철에게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성철은 정숙에게 암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정숙에게는 비밀로 해줘. 그 사람이 알면 나와 결혼 안 하려고 할 거야.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도 알 권리가. 제발. 마지막으로 아버지 부탁 들어줘. 나는 죽기 전에 정숙과 결혼하고 싶어. 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이제 6개월 후면 떠난다니. 하지만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철 씨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병원 가봤어요? 성철은 거짓말하며 괜찮아요. 그냥 피곤한 것 뿐이에요. 정말요? 왠지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정숙, 나를 믿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성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숙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성철의 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지는 정숙이에게 김정숙, 당신 성철이 암이라는 거 알아? 정숙은 충격받으며 뭐라고요? 췌장암 사기.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런데 당신한테는 숨기고 있더라.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성철은 죽기 전에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해. 하지만 생각해봐. 결혼하고 6개월 만에 과부 되는 거야. 그게 행복해? 그럴 리가. 병원 가서 확인해봐. 내가 거짓말하는지. 정숙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성철은 정말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옥으로 돌아와 무너졌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6개월밖에 못 함께 하다니. 정숙은 울었습니다. 68세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하늘은 왜 이렇게 잔인해. 50년을 갈라놓고 이제 다시 만나게 해놓고는 6개월 후에 또 떼어놓겠다고. 정숙은 결혼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성철이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병이 악화될까 두려웠습니다. 은호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은호 형, 우리 싸울 때가 아니야. 아버지를 살려야 해.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암이야. 6개월밖에 못 산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버지를 살려야 해. 민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철은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죽는다고? 우리가 싸우는 모습 때문에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아. 그게 병을 악화시켜. 제발 형,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이라도 화해하자. 두 형제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며느리 미란도 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님을 간호할게요. 정숙 미란아.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렸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라는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재는 성철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4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민재야, 왜 저를 한국으로 데려오지 않았냐고, 왜 돈만 보내고 사랑은 안 주냐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도 힘드셨다는 걸. 성철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72세와 40세 아버지와 아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죽지 마세요. 이제 막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민재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숙은 성철 곁을 지켰습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6개월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성철 씨 결혼해요. 성철은 놀라며 정숙, 내가 암이라는 거 알았어? 네. 그래서 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6개월이든 6년이든 함께하고 싶어요. 정숙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와서 6개월이 아깝지 않아요. 단 하루라도 당신의 아내로 살고 싶어요. 정숙, 고마워. 두 노인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72세와 68세, 죽음을 앞두고도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헌신이 기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요? 가족의 사랑이 환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해지면서 면역력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수지는 결혼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썼습니다.
법적으로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50년 전 박성철과의 약혼은 여전히 유효해. 약혼을 파기한 적이 없어. 따라서 김정숙과의 결혼은 무효야.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50년 전 약혼이 아직 유효한지, 그것이 현재의 결혼을 막을 수 있는지, 판사님, 피고 박성철은 50년 전 원고와 정식으로 약혼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그에 대한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50년 전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감옥에 있는 태준이었습니다. 50년 전 약혼 파기는 제 책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성철과 정숙을 갈라놓기 위해 한수진을 이용했습니다. 성철이 약혼을 파기하도록 유도한 것도 저였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70세 노인의 마지막 양심이었습니다. 한수진, 당신도 내 계략의 피해자였소. 미안하오. 성철과 정숙의 사랑을 인정하고 물러나시오. 태준의 증언으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진도 태준에게 이용당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50년 동안 자신도 태준의 계략에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50년 동안 뭘 한 거지? 65세의 수진은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철에 대한 집착으로 결혼도 못하고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김정숙, 미안해요. 당신과 성철의 사랑을 인정해요. 수진 씨, 행복하세요. 50년을 기다린 사랑, 소중히 지키세요. 수진은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철과 정숙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기꾼 강대식이 은호의 회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10억을 바로 입금해 드리죠. 정말입니까? 네, 대신 회사 지분 51%를 저한테 넘기세요. 이것은 전형적인 사기였습니다. 지분을 넘기면 대식이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은호를 내쫓을 계획이었죠. 하지만 민재가 눈치챘습니다. 40년 동안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며 온갖 사기를 봐온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은호에게 동생 그 계약하지 마. 저 사람 사기꾼이야. 어떻게 알아요? 저 조건은 전형적인 회사 탈취 수법이야. 내가 미국에서 수백 번 봤어. 형제는 힘을 합쳐 대식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은호의 회사를 지켜냈습니다. 1년 후 준혁이 출소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준혁은 정숙에게 무릎을 꿇으며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준혁 씨, 제가 손주들을 납치하고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준혁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감옥에서 모든 것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할머니의 관대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숙은 준혁까지도 용서했습니다. 증오보다 용서가 더 큰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성철과 정숙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72세와 68세 두 노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숙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라니. 우습지 않니?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세요. 정숙은 68세의 나이에도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성철은 턱시도를 입고 고맙다, 민재야.
너가 옆에 있어줘서.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요. 성철도 72세의 나이에 신랑이 되었습니다. 암으로 몸은 약해졌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한옥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랑 박성철 씨와 신부 김정숙 씨는 50년을 기다린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을까요?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기로 약속하십니까? 성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네, 약속합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네, 약속합니다. 두 노인은 키스를 했습니다. 72세와 68세의 키스였지만 그 어떤 젊은이들의 키스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은호와 민재는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라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손주들은 증조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성철과 정숙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정숙은 바다를 보며, 성철 씨, 우리 정말 결혼했어요? 네, 정숙. 당신은 이제 내 아내요. 50년을 기다렸는데 꿈만 같아요. 나도 그래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당신이 옆에 있을까봐 확인해요. 두 노인은 손을 맞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정숙, 내가 죽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요, 들어야 해요. 내가 죽으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50년을 기다렸고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6개월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철의 상태는 계속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성철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암이 거의 사라졌어요. 정말요? 췌장암 사기가 이렇게 호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사랑의 힘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정숙과 함께하며 행복해진 성철의 면역력이 암세포를 이겨낸 것이죠. 정숙, 들었어요? 나 살 수 있대요. 정숙은 울며 웃으며, 정말요? 정말이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나를 살린 거예요. 두 노인은 병원 복도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았던 72세 노인이 다시 삶을 얻은 것입니다. 결혼 1년 후 성철과 정숙은 한옥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정숙,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산책 갈까요? 좋아요. 은혼의 집에 들러서 손주들도 보고요. 매일 아침 성철은 정숙을 위해 차를 끓였습니다. 73세가 된 성철과 69세가 된 정숙은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다정했습니다. 성철은 정숙에게 꽃을 주며, 정숙, 이거 당신 주려고 샀어요. 이 나이에 꽃이라니. 당신은 영원히 내 소녀예요. 두 노인은 손을 맞잡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함께 걸었습니다. 은호와 민재는 이제 진짜 형제가 되었습니다. 형, 이번 프로젝트 같이 할까요? 좋지. 우리 형제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 두 형제는 함께 사업을 하며 성공했습니다. 아버지 성철의 회사를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동생 고마워. 너가 나를 받아줘서. 우리 가족이잖아요. 45세와 41세 두 형제는 늦게 만났지만 누구보다 돈독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미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장 다녀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어 드릴게요. 미란아, 고마워. 어머니께 잘해드리는 게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데. 미라는 20년 동안의 미안함을 매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그런 며느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2년 후 태준이 출소했습니다. 72세가 된 태준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성철과 정숙 앞에서 용서해 주시오. 일어나시오, 태준. 우리도 이제 늙었어. 내가 50년 동안 당신들의 인생을 망쳤소.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는 행복해요. 태준은 두 사람의 관대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소. 태준, 남은 시간 평화롭게 삽시다. 우리도 이제 72 넘었어. 새 노인은 화해했습니다. 50년 동안의 원한과 복수는 이제 끝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성철은 77세, 정숙은 73세가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됐어요. 그러게요.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당신이 너무 건강해서 문제예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나를 살게 한 거예요. 성철의 암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77세의 나이에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옥은 이제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사랑의 증거이자 가족이 모이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저녁은 저희 집에서 드세요. 아니요, 오늘은 제 집으로 오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다니. 아버지는 행복하구나. 매주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한옥에 모였습니다. 성철, 정숙, 은호, 민재, 미란, 그리고 손주들까지. 어느 가을날 성철과 정숙은 한옥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우리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매일이 감사해요. 나도요. 50년을 잃었지만 지금이 있어서 행복해요. 저 멀리서 은호와 민재, 미란과 손주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오네요. 우리 가족. 정말 좋은 말이에요. 온 가족이 한옥 마루에 모였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김정숙과 박성철의 50년 사랑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50년의 기다림, 수많은 시련, 그리고 마침내 찾은 행복.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8세에도 72세에도 사랑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50년을 기다릴 만큼 값진 것입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악은 회개했으며 사랑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년 만의 재회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것을. 50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실된 사랑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철과 정숙은 50년을 기다렸고 마침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악은 결국 패배합니다. 태준과 준혁, 수진까지 모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증오보다 용서가, 복수보다 화해가 더 큰 평화를 가져옵니다. 가족은 피로 연결된 것만이 아닙니다. 은호와 민재는 45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가까운 형제입니다.
진심이 통하면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기적은 존재합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했던 성철의 완치, 그것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철과 정숙은 오늘도 한옥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77세와 73세,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들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5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영원한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가장 큰 힘입니다. 가족은 영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